검은 옷차림에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한 남성. 지난 3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26살 김래아입니다. 김래아는 범행을 벌이기 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집착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수시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김래아는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김래아는 자신이 우울증의 공황장애에다 술까지 마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지게 될 경우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이별에 직면하게 되자 한 행동 모두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범행 전 다른 여자친구와 수년간 교제할 때도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슷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치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사건을 먼저 짚어볼 텐데요. 네. 지난 3월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게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라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6살 김래아 사건 여러분들 많이 그 인간 기억하실 기억나요? 겁니다. 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다룬다고 해도 너무 잔혹해서 지탄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일이 맞아, 이 인간 기억나요? 기억나 진짜. 네. 현실에서 벌어졌는데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주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정작 김래아 본인은요. 범행 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나오는 이 남성, 여자친구를 살해한 직후 김래아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오피스텔 뒤쪽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김래아,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해놓고선 굉장히 태어난 모습입니다. 하하. 그리고 김래아가 집에서 나온 지 약 5분 정도 후에는 피해자가 곧 들것에 이제 실려 나오는 모습이 세상에. 공개가 될 겁니다. 진짜 저 CCTV 영상 지금 보면서도 안지용 기자님 저희도 치가 떨리지만 많은 분들이 경악스러워했어요. 진짜 당시에 저 모습 보고. 네, 맞습니다. 김래아는 이 교제 기간 중에도요.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등 집착을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놔도 죽겠다 이런 식의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죠.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는 세상에. 어머니와 함께 이 김래아를 찾아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됐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근데 당초 지금은 이렇게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원래 김래아는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달랐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겨서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는데 심경의 변화, 혹시라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건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정작 어제 법정에서 김래아가 한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재판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최후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제 결심 공판이에요.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다는 그런 재판인데 뭐라고 최후 진술을 했길래 최진봉 교수님 재판부도 경악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왜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래아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기도란 말을 어디 그러니까요. 이런데 어디 입에 올려 기도란 말을? 진짜 입을 그냥 막고 싶습니다. 진짜.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뭐 좋다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뭔데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이 가족과 땡땡에게도 미안하다 그랬어요. 땡땡이 누군데요? 땡땡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판사가. 네.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진짜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어. 이거 사람이 이게 있으면 사람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니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놓고 자기 집 반려견한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제가 볼 땐 사과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김래한 이런 최후 진술을 들은 검사도 판사도 경악을 했고요. 놀란 판사가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던 거냐고 재차 물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믿기 어려우면 그걸 재차 물은 거 아니야 판사가? 그랬더니 김래아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이 울음은 그 강아지에 대한 울음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아니라
뿐만 아닙니다.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물어봤어요. 왜 네. 그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냐? 대답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그랬답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체? 지금 시청자분들도 댁에서 이 방송 보시면서 어머어머 저기 사람이야? 저기 진짜 저 인간이야? 하는 말을 지금 막 내뱉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는 저도 지금 치가 떨려요. 근데 보세요. 김묘성 교수님 아직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 법정에서 또 한 번의 울먹임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 법정에서 참 이례적으로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이 됐습니다. 네.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은 김래아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허허. 김래아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라고요? 야, 나는 약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김래아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래아는 울먹이면서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라면서 또 울먹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알고 싶은 욕 진짜 다 쏟아내고 싶어요. 저기 사람이에요? 왜? 지 가족은 소중하다 이거예요? 어디서 부모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먹여요? 그렇다면 최명기 원장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어머님 중상이에요? 지금 그 유족들은 지금 이 천불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그러나 아마 유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런 뭐 비속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런 놈이야라고 아마 유족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예상했지만 엄청나게 화날 겁니다. 네. 지금 제 생각에 김래아는 거의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 살인의 이유 자체가 내가 자꾸 내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괴로워서 살기 힘드니까 여자친구의 존재가 없어지면 내가 괴롭지 않을 테니까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예요. 아우, 세상에. 결국은 생각하지 않고 없어져야지 내가 편해지니까 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어머나.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를 어머나.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 어머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 조장한 건 그 엄마야. 어머나. 난 피해자야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거를 얘기하면 너무 나한테 불리할 거야 해서 꾹 참으면서 모르겠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최명기 원장님의 추정대로 저 김래아라는 인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저게 사람입니까? 저 악마 같은 진짜 저 인간. 그런데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자기가 지 주제에 뭔데 지가 10년만 살고나 어디서 건방지게 지가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이 인간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도 영원히 격리시키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자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울기는 왜 웁니까? 울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지금 검찰이 무기징역을 오늘 구형을 했는데요. 네.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는데 어머니 앞에서 딸을 가해를 해서 죽인 거예요. 세상에.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도 중상을 입고 눈으로 지켜본 상황인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놓고도 이 사람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술 먹고 두통약 먹어서 내가 범행을 할 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에레기 주장을 몹쓸 했지만 인간아. 네. 정신감정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판단력이 건재한 상태였다 이런 결과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범행의 중대함, 참혹함 이런 걸 이 사람이 과연 깨닫고 있는 것인가. 검찰 측에서도 이 사람 그런 거 모르고 있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뭘까요? 게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이 바로 이 김래아의 사례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 얼굴 공개하는 거 집행 취소해 주세요. 집행 정지해 주세요라고
또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얼씨구. 했고 이 취소 소송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 정지 결정은 기각이 돼서 얼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진정한 반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 김래아가 반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의 엄중한 판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20대 남성입니다. 22살 여자친구는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놀랐는데 나오니까 경찰이 있어서 당황했어요. 신상정보 공개 심의 결과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이 26살, 이름은 김래아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피해가 크다는 점과 김 씨가 범행에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상 공개에는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촬영해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등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달라 신상 공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앞서 김래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행 재발 방지라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맨발로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옵니다. 잠시 후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남성이 나온 건물로 들어가고 누군가 실려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놀랐는데 나오니까 경찰이 있어서 당황했어요. 가슴 부위를 찔린 남성의 여자친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해 여성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머물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자친구와 동거한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온 뒤 모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